안녕하세요. 펄을 이용한 생물정보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파일 핸들링 기술을 배울 건데요. 예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파일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프로그래밍 안에다가 자료까지 입력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미 있는 자료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세스, 가공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일을 다루는 것은 이 프로그래머들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펄도 파일을 다룰 수 있는, 파일 핸들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제 파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봅시다. 여기 세 줄의 자료가 있죠? 이 세 줄의 자료를 가져다가 텍스트 화면에 붙여넣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선택을 해서 다 삭제를 할 겁니다. 현재 하나, 둘, 셋, 넷, 4개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3개의 줄로 구성이 된 3개의 로우죠. 칼럼과 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의 자료예요. 여기 엔터를 쳐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example 004.txt 라고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프로그래밍 화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이죠. 예제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만큼만 카피를 해볼까요? 자, $s file to open 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언가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argv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있죠. 근데 옆에 꺽쇠가 들어가고 0이 있어요. 이거는 배열에서 첫 번째 방에 있는 값을 한 개의 값을 가져와라. 달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배열을 만든 적이 있어야 되는데 만든 적이 없죠. 그 얘기는 이미 펄에서 내장 배열이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argv라고 치게 되면 이미 내장되어 있는 펄에서 내장되어 있는 배열에서 무언가 값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0번 이 argv라고 하는 배열에 0번 방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s file to open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그 값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가져온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행을 시킬 때요. 펄하고 ex0004.pl 이라고 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파일 이름을 같이 넣을 거예요. 아까 파일 이름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 파일을 가져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펄 코드를 저장을 하고 이렇게 콘솔 모드에서 명령어들을 집어넣습니다. 펄 한 칸 띄우고 ex0004.pl 한 칸 띄우고 파일명. 파일명에 공란이 있으면 안 돼요. 파일명에 공란이 있으면 파일명을 인식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자, file to open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이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변수에는 우리가 뒤에 덧붙여서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argv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다? 우리가
콘솔 모드에서 펄로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그 뒤에 붙는 입력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새롭게 입력할 수 있는 패러미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입력된 것들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argv. 지금 입력이 아까는 파일 이름 하나만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A, B, C, D 즉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입력을 했기 때문에 0번부터 0, 1, 2, 3, 4 토탈 5개의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이구. 다시 A, B, C, D 쳐보면 자, 이 값과 A, B, C, D가 다 출력이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별도의 입력 값들을 추가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안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argv 배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작업은 제시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open이라고 하는 함수는 특정한 파일로부터 파일을 읽어드릴 때도 쓸 수 있고 특정한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열면서 그 파일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한 파일 핸들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hin이라고 하는 파일 핸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오픈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di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종료를 시킵니다. 강제로.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명령문 우어 같은 경우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열어라. 근데 열다가 문제가 생기면 die 해라. 프로그램이 die 해라. 이거죠. 그래서 오픈을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아래줄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 출력을 하고요. while문을 이용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while문 지난번에 배웠는데 while문 가로 안쪽에 조건이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다시 이거를 확인해서 또 실행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while문이 한번 실행이 될 때 요게 실행이 되고 조건이 참이면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걸 다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S라인에 파일 핸들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와서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걸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꺽쇠 기호가 있고 파일 핸들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파일에 있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줄을 한 줄 읽어와라. 그래서 읽어온 줄을 여기다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요만큼의 구문이 실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라인에는 요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n이나 \r과 같은 계행 문자, 줄바꿈 문자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파일 안에 있는 요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n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계행 문자가 있다면 그 계행 문자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이제 한 줄 읽고 출력하고 또 한 줄 읽고 출력하고 한 줄 읽고 출력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을 때는 거짓이 되어서 루프를 최종적으로 빠져나가서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end of the file 이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핸들을 닫아주면 됩니다. 반드시 오픈을 했으면 닫아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LS는 금방 CLS 쳤죠? 이거는 화면을 클리어하라는 뜻이에요. 클리어 스크린 해가지고 펄하고 ex0004.pl 이라고 치고 파일 이름을 넣죠.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파일 오픈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출력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래 보면 한 줄 읽고 출력하고 한 줄 읽고 출력하고 한 줄 읽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end of the file 하고 계획 문자가 있어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줄 읽고 개행을 했죠. 개행을 한 이유는 바로 이 파일 안에 이미 계획 문자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일 안에 우리가 집어넣었던 파일 안에 계획 문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일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출력이 이만큼을 읽어오는데 읽어올 때 여기에 숨어있는 계획 문자까지 같이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계획 문자를 없애고 출력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이만큼은 삭제를 하고 자, 읽어온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요 백슬래시 n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백슬래시 이거 잘못됐네요. r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삭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슬래시 그 다음에 슬래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만큼 equal 줄표 s 그 다음에 슬래시 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요 첫 번째 슬래시와 슬래시 사이에 있는 요만큼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슬래시 사이에 있는 요만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즉 백슬래시 n과 n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라. 삭제하라는 뜻이죠. 백슬래시 r도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걸 삭제하라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거를 삭제하라는 뜻이에요. G가 붙은 이유는 S가 붙은 이유는 substitution 요거를 이걸로 대체하라는 뜻이고 G는 요게 백슬래시 n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개 없애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를 다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이제 정규식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정규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S 라인에 저장된 한 줄 읽어서 가져온 그 줄 내에 백슬래시 n과 백슬래시 r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된 다음에 삭제된 S 라인에서 여기다가 이제 줄 표시가 된 다음에 백슬래시 n을 출력해서 강제로 삭제됐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펄 한칸 띄우고 ex0004.pl 한칸 띄우고 파일 이름을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출력이 되죠. 그리고 뭔가 이상이 있는데요. 지금 네, 지금 보면은 한 줄 출력한 다음에 이퀄 3개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행이 이루어져요. 백슬래시 n에 의해서 줄바꿈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세 가지 줄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요만큼을 없애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 출력되고 바로 개행이 되지 않은 건 여기서 개행 문자들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이 출력이 된 거고 거기에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개행 문자를 추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줄이 다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냥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파일에는 아까 4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3줄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일 핸들을 이용해서는 로우 바이 로우로 그러니까 한 줄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오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 예제를 통해서 각각
들어가 있던 한 줄 내에 들어가 있던 칼럼들을 이렇게 한 줄 내에 들어가 있던 칼럼을 한 줄을 읽어서 탭으로 구분되어 있죠. 지금 탭으로 구분된 것들 하나 엘리먼트들을 분리를 해서 배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제 파일을 카피를 먼저 하고요. 쭉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A 템프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사용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어떤 파일을 읽을 건지, 자, 어떤 파일을 읽을 건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 읽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카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몇 번 라인인지 출력을 해주고 계획 문자를 다 없앨 겁니다. 여기도 R로 바꿔야죠. 그리고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텍스트는 이거였는데 우리가 하나의 라인을 탭으로 구분해서 A 라인이라고 하는 배열의 엘리먼트로 각각 집어넣어서 배열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요 내용을 A 템프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다른 목적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스플릿이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sCor element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의 엘리먼트를 하나 받아서 출력을 할 겁니다. 출력하고 equal이라고 하는 표기로 엘리먼트들을 구분해서 출력한 다음에 4개를 출력하고 나서 줄바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아까 우리가 각 칼럼별로 엘리먼트들을 구분해서 배열로 만든 걸 다시 조인을 할 겁니다. 조인은 엘리먼트들 사이에 여기에서 지정한 문자들을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이 조인 함수의 기능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만큼을 작업을 하고 나면 문자열이 생기죠. 그 문자열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조인된 다음에 어떻게 문자열이 만들어지는지 출력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ICNT는 원래는 0이었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돼서 1이 됐죠. 그래서 라인에 1이 출력이 되고 오리지널은 원래 있던 계획 문자를 제거한 정보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정보가 출력이 되고 계획을 실시를 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들어와 있던 요 내용들을 탭별로 구분을 해서 스플릿을 한 다음에 배열로 만들고 배열로 만든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for each 문을 사용해서 각각을 출력하고 출력하고 한 다음에 \n으로 최종적으로 줄바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줄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조인 다음에 이렇게 쭉 출력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는 for each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거고 여기는 조인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을 한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while문이 끝난 다음에 여기로 가서 새로운 라인을 읽어오고 동일한 작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인까지 다 읽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각각의 줄을 배열로 만든 다음에 A 템프라고 하는 곳에 대입을 했죠. 그러면 이게 3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 남는 거는 세 번째 줄의 배열만 저장이 되고 종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아래쪽에서
파일로 한번 우리가 저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이렇게 문자열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 변수에다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팅을 하는데 이 파일에다 라이팅을 하겠다는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이라고 함수를 사용해서 새로운 파일 핸들을 만들어요. hout입니다. 이번엔 출력을 할 거니까 hout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파일 핸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고, 파일 이름 앞에 이 꺽쇠 기호가 문자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꺽쇠는 이게 만약에 화살표라고 한다면 파일 쪽으로 지금 이게 뾰족한 부분이 이어져 있죠?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파일 안으로 무언가 내용을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는 그런 파일 핸들을 만들 때는 이 꺽쇠 기호를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tem프라고 하는 배열에는 아까 세 번째 줄, 각각 첫 번째 줄 읽고 배열 만들어서 atem프에다 넣고, 두 번째 줄 atem프 배열 만들어서 atem프에다 넣고, 세 번째 줄 배열 만들어서 atem프에다 넣었죠. 세 번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A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집어넣었어요.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넣은 게 아니라 각각 줄 읽을 때마다 만들어진 새로운 배열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출력을 할 때 이거는 스크린에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특정 파일 핸들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특정 파일 핸들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즉, 이 파일 핸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안으로 이 내용이 출력이 되고 개행이 되고, 또 다시 다른 엘리먼트가 출력되고 개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카피해서 카피했으니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부분은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지금 라이팅 해서 이 파일에다 쓰겠다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 스크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네 번째 엘리먼트가 다 표시가 되죠. 근데 실제 파일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정한 순서대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아까 세 번째 줄, 요거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만 atem프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atem프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들 하나, 둘, 셋, 네 개의 정보를 우리가 for each로 각각의 엘리먼트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한 줄 한 줄 한 줄 저장하고 개행 문자 넣고 해서 총 이와 같은 결과를 파일로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파일을 읽고 출력하고 하는 것들을 해봤는데요. 그때 주로 사용한 게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죠.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리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꺽쇠 표시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핸들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파일 핸들이 붙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실행창에 출력이 되는데요. 현재 실행창을 우리가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이 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특정 파일 핸들에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파일 핸들을 프린트 옆에다가 표기를 하고 값들을 써주면 특정 파일 핸들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에 값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앞에서 만들었던 이 파일을 우리가 직접 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픈하고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오픈 hout이라고 파일 핸들을 만들고 콤마 찍고 꺽쇠 기호를 넣고 test.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파일 핸들은 항상 모든 게 처리되고 나서 닫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프린트 하고요. hout 하고 이렇게 \n 하고요.
만큼씩 카피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뭔가 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자, 이와 같이 test.txt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을 출력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오늘 콘솔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새로운 값들을 입력하는 방식과 그리고 파일을 여는 방식,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생각보다 파일을 다루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용고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